오늘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실천하는 수분 섭취 방식이 피부 노화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조용히 가속화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한 피부, 튼튼한 관절, 그리고 젊은 콜라겐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콜라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생물학적 신호가 없는 단순한 수분 공급은 오히려 피부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관리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커다란 물병을 들고 다니고 비싼 크림을 바르며 각종 콜라겐 파우더를 섭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피부는 얇고 건조하며 지쳐 보입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힘을 잃으며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이것은 물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별표 대사신호, 메터발릭 시그널링, 별표의 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 현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피부를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물론 필요하지만 물 자체가 벽돌이나 인부 혹은 설계도는 아닙니다. 콜라겐 생성은 특정 아미노산, 미량 미네랄, 비타민에 의해 작동하는 효소, 그리고 간과 장, 미토콘드리아에서 보내는 호르몬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지 않고 물만 들이붓는다면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가 대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콜라겐 합성 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 만성염증,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느려진 간 해독 기능은 모두 섬유아세포, 파이브러블레스트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섬유아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입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해질을 배출시키고 이산을 묽게 하여 단백질 소화를 방해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장 내벽, 관절, 뇌까지 지지합니다. 약해진 콜라겐은 빠른 노화, 부상 위험 증가, 장 누수, 대사 회복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닌 수명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에 올바른 화합물을 첨가하는 것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콜라겐 생성과 피부 탄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분 공급 신호 뒤에 숨겨진 정확한 생리학적 원리와 간과 미토콘드리아가 조직을 생성할지 분해할지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물을 단순한 액체가 아닌 콜라겐 활성화 도구로 바꾸는 천연 성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맹물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콜라겐과 주름에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피부세포 하나하나를 보호망에 쌓인 스펀지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보호망은 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펀지가 통통하고 탄력있게 유지되려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신 물은 저절로 세포 안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별표 신호 별표를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네랄과 삼투압의 농도 차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맹물을 마시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만약 만성 스트레스나 저탄수화물 식단, 잦은 단식 등으로 전해질 균형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면 맹물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농도를 더욱 희석시킵니다. 신체는 이러한 희석을 혈액량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혈액순환을 보호하기 위해 알도스테론이나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수분을 피부에서 빼앗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 보냅니다. 생존의 관점에서 피부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수분이 충분한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피부세포는 기능적으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 보습은 전체 수분 섭취량보다 별표 세포 내 수분 유지 능력 별표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피부 노화 연구들은 미네랄 부족이 아쿠아포린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아쿠아포린은 물이 피부세포로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수분 통로 단백질입니다. 아쿠아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은 혈액 속에 머물다가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이 그림에 콜라겐을 덧붙여 봅시다. 콜라겐 합성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섬유아세포가 콜라겐 섬유를 제대로 조립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충분한 ATP,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며 혈당이 안정적이고 염증이 적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면 섬유아세포 활동은 억제됩니다. 신체는 복구 모드가 아닌 보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 수준의 만성적인 미세 탈수가 주름을 가속화하는 이유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조차도 콜라겐 매트릭스 내에 수분을 가두는 능력을 잃게 되면 섬유질은 부서지기 쉬워지고 미세 손상이 축적되며 잔주름은 깊은 주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맹물은 일시적으로 혈장 삼투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뇌는 이를 과도한 수분 공급 위험으로 해석하고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하여 신장이 과잉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게 합니다. 이때 콜라겐 교차 결합 효소의 필수 조연인 아연이나 구리 같은 미량 미네랄도 함께 씻겨나갑니다. 적절한 교차 결합이 없으면 콜라겐 섬유는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력이나 얼굴 움직임 같은 물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더 쉽게 끊어지게 되며 이는 피부 처짐과 탄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수분 공급의 실패가 아닙니다. 별표 신호 전달의 실패 별표입니다. 몸은 단순히 물을 마셨다고 해서 콜라겐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부 환경이 안전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복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콜라겐을 생성합니다. 맥락 없는 물은 그러한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피부 노화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 리버,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느려질 때 몸 내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의 신호 전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 단백질, 미네랄, 독소, 호르몬 등을 처리하는 거대한 중앙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간은 무엇을 저장하고 무엇을 변형하며 무엇을 제거할지 결정합니다. 콜라겐의 재료들도 간에서 올바르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이 건강하고 대사적으로 유연할 때 글리신이나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을 섬유아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효율적으로 변환합니다. 또한 피부세포 재생을 조절하는 비타민 A 유도체를 활성화하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과도한 에스트로겐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간에 부하가 걸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은 간의 단백질 대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백질이나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기능적인 건축 자재로 변환되는 양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대신 더 많은 양이 포도당 생성에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여기에 물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간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맹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문제를 놓칩니다. 간은 영양소를 처리하기 위해 적절한 미네랄 균형과 담즙 흐름에 의존합니다. 과도한 수분 희석은 담즙 농도를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담즙 신호가 약해지면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D, E, K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비타민 A는 피부세포의 콜라겐 유전자 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인슐린 문제를 더해봅시다.
인슐린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간은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은 조직 복구보다 지방 합성과 혈당 조절을 우선시합니다. 섬유아세포로 가는 신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콜라겐 합성은 줄어들며 분해는 증가합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질 때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체중 증가, 피로, 브레인 포그, 얇아지는 피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대사, 불균형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상황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라겐 생산 라인은 3개의 초록불이 켜져야만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낮은 염증, 하나는 안정적인 혈당, 나머지 하나는 적절한 간의 영양소 처리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빨간불이라면 생산 라인은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맹물은 이 신호등을 초록색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전해질 균형을 깨고 호르몬 스트레스를 높여간의 업무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름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파괴적인 힘, 별표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 반응, 글라이케이션, 별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콜라겐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새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죠. 유연성이 피부를 매끄럽고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혈당과 인슐린이 너무 자주 높게 유지되면 콜라겐은 화학적 변화를 겪어 구조가 영구적으로 변형됩니다. 이를 간단히 비유하자면 콜라겐 섬유를 부드러운 밧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이 치솟을 때마다 과도한 당 분자가 이 밧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탕 코팅이 된 밧줄은 뻣뻣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서로 엉키게 됩니다. 늘어나거나 되돌아오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최종 당화 산물, AGE은 콜라겐처럼 수명이 긴 단백질에 집중적으로 축적됩니다. 피부 콜라겐은 수년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한번 당화된 콜라겐은 기능적으로 늙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크림이나 수분요법, 콜라겐 파우더로도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체는 이것을 분해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면 식사 후 혈당이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고 당화 반응이 일어날 시간도 길어집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경미한 고혈당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콜라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매트릭스 메달로프로테이나아제, MMPG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이 효소는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합니다. 즉, 이중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당화 반응은 기존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은 콜라겐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당신의 피부를 매트리스라고 상상해보세요. 건강한 콜라겐은 튼튼한 스프링이 있는 새 매트리스입니다. 당화 반응은 스프링을 녹슬게 하고 염증은 스프링을 잘라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트리스는 꺼지게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붓는다고 부러진 스프링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근본 원인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콜라겐 건강은 대사 건강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피부가 탄력을 유지할지 얇아질지 결정하는 세포, 바로 별표 섬유아세포, 파이브러블레스트, 별표의 작동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섬유아세포는 단순한 수동적인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도로 지능적인 센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스캔하여 안전한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오직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생산을 중단하고 생존에 집중합니다. 섬유아세포를 숙련된 장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복잡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째,
작업을 완료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가? 둘째, 자재가 도난당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것인가? 셋째, 작업물이 오래 유지될 만큼 환경이 안정적인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들은 건축을 멈춥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섬유화 세포 활동을 엄격하게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재료가 있어도 콜라겐 생성은 느려집니다. 노화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 건강이 나빠지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지고 섬유화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복구는 사치가 됩니다. 주름은 단순한 피부 표면의 선이 아니라 세포 에너지 가용성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수분 섭취로 연결해 봅시다. 미네랄 균형, 호르몬 안정성, 낮은 염증이라는 맥락이 없는 수분 공급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해질 구배를 교란시켜 세포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염증입니다.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은 섬유화 세포에게 조직이 위협받고 있다고 알립니다.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도 금방 손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생산은 억제됩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불안정한 혈당, 가공식품 섭취는 모두 만들지 말고 보존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부를 끊임없이 비상경보가 울리는 도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보가 계속 울리는 한 자재가 도착해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층위가 있습니다. 섬유아세포는 호르몬 신호, 특히 인슐린, 코르티솔, 성장 인자에 민감합니다. 균형 잡힌 인슐린과 낮은 코르티솔은 콜라겐 합성을 지원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 반대입니다. 이는 조직 분해와 자원 재분배를 신호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물과 함께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우리 몸이 왜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별표 물은 메신저 별표입니다. 한 모금의 물은 신경계, 호르몬, 세포가 몇 초 안에 해석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의 질문은 단순히 물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물은 어떤 상태를 신호하는가? 입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라벨이 없는 상자는 불확실성을 줍니다. 뇌는 경계태세를 취하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가 보낸 명확한 라벨이 붙은 상자는 안전을 신호합니다. 신경계는 이완되고 내용물은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세포도 물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맥락 없는 맹물은 희석, 스트레스 또는 불균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이 삼투압, 미네랄 구배, 영양소 신호와 같은 특정 생물학적 단서와 함께 도착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호들이 일치할 때 신체는 보존 모드에서 복구 모드로 전환합니다. 섬유아세포는 조건이 좋다는 메시지를 받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출력을 높이며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수분 섭취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내부 문맥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콜라겐 보존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분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생활의 만성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우리는 생존과 재생 사이의 디머 스위치, 조광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맹물은 이 스위치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지만 맥락이 풍부한 수분은 강력하게 재생 쪽으로 스위치를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연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분 섭취를 중립적인 습관이 아닌 콜라겐 보존 도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고립된 입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별표 패턴 별표에 반응합니다. 타이밍의 패턴, 신호의 패턴, 일관성의 패턴입니다. 수분 섭취가 이 패턴들과 일치할 때 대사의 증폭제가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무작위로 다이얼을 돌리면 잡음만 들리지만 주파수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 충분성, 산화환원 균형, 안정적인 인슐린 신호,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결합될 때 섬유아세포의 반응성이 극대화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몸은 공복의 복구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의 수분 섭취는 이 전환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수분 공급과 순환적 수분 공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순환적 수분은 혈액량을 유지하지만 구조적 수분은 조직의 무결성과 피부 탄력을 지원합니다. 구조적 수분은 무리 콜라겐 및 세포 매트릭스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입니다. 섬유아세포는 인슐린이 낮거나 적당하고 염증이 없으며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때 복구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모든 소화, 복구, 콜라겐 생성 신호는 자율신경계를 거칩니다. 교감신경, 스트레스, 이 우세하면 자원은 근육과 뇌로 쏠리고 피부는 소외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 이완, 이 우세하면 조직 복구와 단백질 합성이 증가합니다. 급하게 마시는 물과 차분한 상태에서 마시는 물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호흡과 이산화탄소 내성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산화탄소 수치는 보어 효과를 통해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을 개선하고 이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와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재생의 트리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유아세포를 온실을 관리하는 정원사라고 생각하세요. 물만 주면 흙은 젖지만 영양분과 햇빛, 적절한 온도가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물에 아미노산, 미량 미네랄, 특정 폴리페놀과 같은 생물학적 맥락을 더하면 세포의 정원 가꾸기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수분 섭취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섬유아세포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섬유아세포는 효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집니다. 따라서 30대, 40대 이후에는 피부를 지원하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의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맥락이 풍부한 수분 섭취는 빛과 에너지, 자재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대사 회복력과 장수를 위한 창입니다. 이제 물을 마시는 타이밍과 그 안에 담긴 신호에 집중하여 당신의 물을 진정한 세포 복구 도구로 변화시켜 보십시오.